해외 증시 먼저 살펴볼게요. 뉴욕 증시가 호재와 악재 사이에 방황하면서 오락가락 횡보를 보였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예상을 뒤엎은 실적과 금리 인상 지연 전망의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이틀 연속 그 주가 지수가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많아지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국내 증시도 계속 상승해 왔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유럽은 지금 과열 부담 대부분 하락이라는 뉴스 있고요. 유럽 증시 역시 하락세로 마감했고 신고점으로 인한 과열 부담감이 차익 실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이날 하락세를 주도했고요. 문제가 되는 그리스는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에 성공했네요. 어제 저녁에 전일 상한가를 올려드렸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종목들이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요. 오늘 이 상한가 안에서만 또 매매하셔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정이라고 해놓은 거는 그 정확한 뉴스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아, 저런 이슈로 갔겠구나 하는 거랑 제가 그동안 메모해놨던 거 참고하면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메모했던 거에서 뭐 얼추 맞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으면 안 올려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추정이라도 올려드리는 게 맞는지 판단했을 때 추정이 올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올려드렸고요. 음, 이거 되게 잘 알려드리지 않는 그런 이슈들이에요. 왜냐면 어디서도 아마 보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하지 않을게요. 네. 저희 카페 가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게 굉장한 소스고 탑시크릿입니다. 저 중에 지금 우리 계열사하고요. 홈캐스트는 네, 한번 찝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거기 안에 넣어놨죠. 그러면 시간의 특징주로 넘어갈게요. 시간의 특징주 위노바 4.94% 시간외에 상승했고 거래대금 2억 8,600만 원입니다. 디지털 조선도 3.87% 상승, CCS도 2.94% 상승, 네오아레나가 3.57% 상승, 셀트리온이 1.83%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많이 빠졌었는데 시간에 많이 올랐네요. 종목 정리하다 보니까 뭐 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 스타일이 이제 막 사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운 놈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뉴스 보시고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네요. 제 대신해서. 저는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전에 오셨을 때 제가 몇 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괜찮은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종합뉴스 살펴볼게요. 더딘 노동시장 구조개혁 양질의 일자리 2년 새 11만 개 줄었다는 뉴스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직과 금융회사 직원, 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가 11만 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진 데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마저 늦어진 때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나라 미래도 밝을 텐데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주가와 부동산의 상승, 또 기업의 이익 증가의 수혜는 다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서민들은 계속 살기가 너무 빡빡하죠. 내수 침체로 시들었던 유통주에서도 강세, 햇살. 돈이 많이 시중에
증시에 들어오면서 주가를 받치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인데요. 유동성 장세의 특징 중 하나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환매란 한 업종 주가가 오르면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에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죠. 다음으로 테마별 뉴스 볼게요. 인터넷 은행 섹터가 오늘 눈에 띕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뉴스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띄는 뉴스였어요. 인터넷 은행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고 해외에 비하면 아직은 한국이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라고 하네요. 인터넷 은행 하면 가장 먼저 다음 카카오 보셔야 되겠고요. 네이버는 인터넷 은행에는 별로 관심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증권사에서도 설립을 추진하기 때문에 증권주들도 같이 보셔야겠고요. 회원 제일 많은 키움증권이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된다면 뭐 피지사나 핀테크 관련 주들까지 영향 미칠 수 있겠고요. 급등 뭐 그런 거 몰라요. 저는 급등 안 해요. 알아서 잘 들어가세요. 관련 뉴스 링크 시켜놨고요. 4가지 전제 조건이라는 뉴스 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4월 7일 국내 증권사 8곳 공동 인터넷 뱅크 설립 추진한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 4월 7일 뉴스인데 한번 또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화장품 섹터 한번 볼게요. 화장품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임 나오기보다는 많이 오른 종목은 조정을 거치고 또 신규 발굴된 종목은 강한 모습 보입니다. 종목을 가장 선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관련 뉴스하고 종목들은 각자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전에는 시그널정보통신이 뉴스가 있죠. 화장품 관련 뉴스가. 네. 급등 예상도 안 합니다, 저는. 네. 비타500 이완구 투수 하루새 판매액 42% 껑충. 며칠 전에도 생각은 했었는데 정말 움직임이 나왔네요. 그 성완종 게이트에 나온 비타500이 판매액이 껑충 뛰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도 비타500 많이 드시고 부자 되세요. 네, 관련주로 광동제약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약 관련해서는 어제 제약주들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중에서도 중소제약사들이 잘 움직였습니다. 제약주가 지금 신약 매출 그리고 연구개발 역량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했었고 코스닥 지수 크게 오르면서 성장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약주에 대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제약주. 장중에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한번 볼게요. 삼성 모바일 헬스케어 영토 확장, 미국 업체와 건강관리 솔루션 개발한다는 뉴스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미국의 파트너스 헬스케어가 공동으로 디지털 모바일 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격으로 프로그램 등을 연구한다고 하네요. 관련주로는 인포피아, 인피니트 헬스,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등등등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전기차도 한번 볼게요. 저유가에도 전기차 신바람, 미국, 일본, 독일 친환경 정책 덕분이고요. 총 등록 대수가 100만 대에 전망합니다. 유가 떨어지면서 전기차는 잘 안 팔린다는 게 상식인데요. 유지비가 낮은 이점이 사라지고 구매자의 관심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 전기차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고요. 선진국 중심으로 전기차 확대를 통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 추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 정기장 시작 SDI는 10분 전입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이 올해 260만 대에서 5년 뒤에 2020년에는 770만 대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네요. 관련주로 삼성 SDI, LG화학, 우리산업 등등 보시면 됩니다.
또 드론 뉴스도 매일 하나씩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인천 항공대와 전략적 제휴로 드론 시장 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도 섹터도 지금 사물인터넷 시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장이 가장 뜨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특히 아태 지역에서도 한국이 가장 성숙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고 하네요.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는 AD테크놀로지, 코콤, S넷 등등 보시고요. 정치재보선 주가의 연일 상승에 따라 주식시장도 뜨거운데 정치권은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아주 불구덩이입니다. 최근 성완종 게이트 여파가 재보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보셔야겠네요. 어제는 반기문, 문재인, 김무성주들이 움직임 나왔었고요. 오늘도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하락한다면 정치 관련주들은 관심 한번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관련해서는 저희 방송 초창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시소처럼 오른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참고하세요. 갤럭시 S6 한번 섹터 볼게요. 삼성 운명가를 한 달 갤럭시 S6 오늘 중국 출격. 물량 확보하려면 그 중국 출시만 한 주 미뤘었는데요. 그만큼 중국에서 판매가 성공의 분기점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 나올지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예상은 못합니다. 가끔 방에서 저한테 지수 어떻게 보나요? 몰라요, 저는. 개별주 한번 살펴볼게요. 비아트론이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고 KDB 대우증권 리포트 있고요. 퍼시스가 안정적인 사업 구조 저평가 했다는 이베스트 증권의 뉴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증권에서는 롯데칠성을 목표 주가 280원으로 상향했고요. SKC가 차별화된 실적으로 밸류에이션 매각 부각, 목표가 상승, 교보증권 뉴스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요. 그 어느 증권사에서 나왔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팁입니다. 네.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보내고 증권사에서 매입을 하면 괜찮은 거고요.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 내보내고 매도 친다. 그럼 안 사시면 됩니다. 팁입니다. 네. 오늘 날씨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뉴스를. 시장은 좋은데 개미들은 돈을 못 번다고 해석이 되네요, 저는. 그래도 오늘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오늘 준비해 볼게요.